오늘 저희는 뷰티 업종 메타 광고에 대해서 라이브를 진행하게 될 AMPM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1팀 권소영, 김민아 대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비교적 오랜만에 뷰티 업종 그리고 또 이제 메타 광고 이제 주제를 가지고 온 것 같아요. 한동안 저희가 진행을 안 했던 주제인 것 같아서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 꿀팁 그동안 잔뜩 모아왔으니 오늘도 라이브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미나 마케터님, 뷰티 업종에서 광고 매체들을 이제 많이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뭐 맞습니다. 네이버도 있고, 물론 우리가 오늘 진행하게 될 메타도 있고, 네. 구글, 아니면은 뭐 ADN이라든지 요즘 다른 뭐 네트워크 매체도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데 왜 오늘 굳이 메타 광고로 찝어서 가지고 왔는지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뷰티 업종 이제 많은 광고 방법 중에 있는데 왜 메타 광고냐? 첫 번째 이유 바로 단독 노출이라는 점입니다. 그렇죠. 예, 네. 우리 제품의 이미지 및 영상 소스를 활용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제작한 소재가 단독으로 노출된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SEA 광고와 좀 비교를 하면 이제 메타 광고를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네. 이제 예를 들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기초 화장품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파워링크 모바일 1위 기준으로 입찰가가 만약에 5,000원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객단가가 화장품 하나가 2만원에서 4만원이다 할 때는 클릭당 비용이 5,000원이다 이렇게 예시만 들어도 너무 비싼 키워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네. 이렇게만 잡아도 경쟁률이 너무 높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네이버 검색 광고를 서브로 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단독 노출이 가능한 메타 광고를 해야 된다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진짜로 이제 클릭 1회당 비용이 5,000원인 거는 진짜 기본적이고 최근에는 더 올라가는 사례도 많았기 때문에 정말 부담이 돼요. 그래서 메타 광고에서 한 소재를 3만 원에 노출시켰을 때 그리고 SE 광고에서 한 그룹당 3만 원을 사용을 했을 때 만약에 클릭당 비용이 5,000원이다 하면은 여기는 거의 6번도 클릭이 되지 않은 채 광고가 꺼질 우려가 있지만 메타 같은 경우에는 한 소재당 3만 원이라고 했을 때 그래도 좀 지속적으로 노출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경쟁사 없이 저희 자사가 좀 단독 노출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상이 깊게 남길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SA랑 아무래도 DA랑 광고 성격이 아무래도 크다 보니까 좀 클릭당 비용으로 예시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어떤 사항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 SA 광고를 집행을 하면서 는 이제 어쨌든 이 핸드폰 화면에서 다른 이제 경쟁사랑 같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우리 제품의 소구점을 명확히 드러내는 소재가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타 광고를 메인으로 둬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핸드폰 화면에 꽉 차기 때문에 이제 소재가 중요하고 또 그리고 메타 광고는 스토리나 릴스 형식을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미지뿐만 아니라 영상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또 특징일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SA 광고에서는 좀 소구점을 활용한다고 해도 홍보 문구가 최대 이제 캠페인까지 활용을 한다면 3개 정도밖에 안 되면은 뭐 소구점을 3가지밖에 활용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활용 뭐 스토어 뭐 포인트나 아니면은 프로모션 그런 걸로만 이제 한두 개만 해도 꽉 차는데 이제 네이버는 이렇게 홍보 문구를 좀 활용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이어서 우리 소구점은 이만큼인데 내보낼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적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메타 광고에서는 그만큼 소재를 우리가 뽑아내면 되니까 소구점을 훨씬 더 강조를 할 수 있고 더 많은 소구점을 노출시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아까 뭐 릴스나 스토리 형식 그리고 이제 이미지뿐만 아니라 영상을 이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강점을 뽑으셨는데 전 여기서 너무 크게 공감을 하는 게 뷰티 업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구매를 할 때 색상 아니면은 좀 스킨케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질감을 보는 것도 있고 아니면 수분감이 어떻게 되는지 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경우가 많잖아요. 아무래도 네이버에서는 안에서 상세 페이지에서 아무래도
확인을 할 수는 있는데 검색 광고에서 딱 봤을 때는 좀 판단을 하기가 좀 맞아요. 어렵죠. 근데 이제 메타 광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좀 질감, 색상, 표현 같은 거를 소재에 녹여낸다면 충분히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저는 뷰티 업종이라면 이런 소재들을 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좀 메타 광고가 조금 같이 미디어 믹스를 진행하게 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좀 어느 매체를 좀 서브로 두냐, 좀 메인으로 두냐, 요거는 이제 각자 판단할 일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에세이 광고 같은 경우는 성격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뷰티 메타에서 좀 보고 직접 메타는 이제 간접 전환용으로 색상 괜찮네? 뭐 요 모델 괜찮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에세이에서 검색을 해서 광고로 좀 들어오는 경로이기 때문에 꼭 어느 하나를 좀 해야 된다, 예산을 그렇게 투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좀 미디어 믹스를 활용을 해서 예산 분배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재가 진짜 중요한 게 기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재료 같은 거 같은 특징을 좀 강조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뭐 정말 뭐 그런 당근 같은 거라든지 뭐 진짜 뭐 알로에라든지 이런 거의 특징을 좀 잘 담은 그런 광고도 많더라고요. 그쵸. 끈적한 거라든지 뭐 투명한 거라든지 이런 게 좀 눈에 직관적인 게 좀 잘 보이면은 아무래도 그 특징, 그 재료에 대한 특징이 좀 잘 담겨 있는 것 같아서 눈에 확 띄는 소재가 좀 중요하다고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뭔가 그 립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색상이 한 뭐 열 몇 개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를 열 몇 개를 제품 이미지 대표 사진에 그거를 다 하나에 표현할 담기는- 수도 없는 사정이고 맞아요. 클렌징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세척력이 가장 큰 중요한 소구점인데 세척력을 확장소재 이미지에 좀 내비치기에는 어려울 때도 있고 그리고 가끔 분할로 표현을 했을 때 소재를 반려당하는 경우도 몇몇 있어가지고 좀 그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좀 영상이나 이미지 소재 노출시킬 수 있는 메타 광고를 이제 좀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메타 광고 같은 경우에는 충동 구매 가능하다. 맞아요. 이게 저도 경험이 SNS 많아요.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맞아요. 거기는 한데 사실 객단가가 조금 낮거나 아니면은 뭐 올영 세일 혹은 뭐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이해서 좀 특가가 뭐 한 60-70% 정도 들어갈 때에는 사실 진짜 충동 구매를 자극하기 좋거든요. 이제 곧 또 세일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된다면 뭐 리타게팅을 해서 장바구니 유저들 혹은 자사몰을 방문을 했는데 이탈이 된 유저들을 리타게팅해서 이제 우리 프로모션 소재를 노출시켰을 때 충동 구매력을 자극을 해서 실제로 메타라든지 아니면 SN라든지 나중에 이제 전환으로 충분히 이끌어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객단가가 낮은 뷰티 업종 혹은 좀 프로모션을 단기적으로라도 진행을 했을 때 메타 광고는 같이 집행해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SNS라는 점에 좀 더 주목을 하고 싶은데 사실 뷰티 업종 같은 경우에는 아이돌 모델을 많이 사용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뭐 객단가가 조금 높으면은 모델 소재도 많이 모델 분의 모델 그러니까 좀 아이돌이 아니라 좀 아이돌 아니어도 돼요. 아니 그렇긴 한데 이제 뭐 SNS다 보니까 이제 뭐 모델을 활용한 소재를 활용을 했을 때 실제로 반응도가 더 높다라는 걸 좀 활용을 해서 좀 접근하기 쉽다는 점에서 메타 광고를 좀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메타 광고에 대해서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간략적으로 설명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캠페인을 만약에 메타 광고를 하기로 했어. 세팅을 하는데 어떤 캠페인이 우리한테 맞는 거야? 뷰티 업종에서는 보통 어떤 캠페인을 써라고 했을 때 말을 할 수 있는 좀 캠페인 설명 같은 경우에 좀 해볼게요. 캠페인은 주로 전환 캠페인 아니죠. 그 기본부터 트래픽 캠페인 많이 활용하고 있고 전환 캠페인 그리고 어드밴테이지 쇼핑 캠페인 많이 활용을 하시고 계신데 트래픽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어떨 때 많이 사용을 하시죠? 미나 마케터님? 일단 웹사이트나 우리 페이지 이렇게 랜딩 페이지를 연결시키는 게 좀 주 목적이다 하는 그렇게 약간 연결시켜주는 걸 좀
목적이다 하시는 분들 좀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랜딩 페이지 연결은 어느 캠페인이나 다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캠페인 머신러닝 목적 자체가 우리 페이지에 가장 유입이 많이 시킬 것 같은 사람한테 노출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환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랜딩 페이지에 연결이 되기는 하는데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유저들한테 유저한테 광고가 노출이 되는 거고, 이제 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우리 랜딩 페이지를 더 많이 클릭할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노출을 시켰을 때 반응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유저들한테 노출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신제품이 출시가 돼서 우리는 지금 신제품이면 인지도가 제로기 때문에 이거 노출 극대화를 시키고 싶다라고 할 때 트래픽 캠페인을 많이 활용을 하시고, 아니면은 이제 뭐 신규 브랜드다, 그래서 우리는 좀 브랜딩 소재를 많이 돌리고 싶다,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 좀 많이 알리고 싶다 할 때는 노출수를 극대화할 수 있는 트래픽 캠페인을 많이 활용을 하시고 계시죠. 왜냐하면은 트래픽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CPC 단가가 저렴해요. 그래서 많이 노출이 되고 클릭이 많이 됐을 때도 부담이 없이 캠페인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광고 목적이다라고 하면은 트래픽 캠페인을 많이 활용하시면 되고, 전환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했듯이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유저에게 광고를 노출시키는 거죠. 그래서 뭐 앞전에도 살짝 언급은 했겠지만 리타게팅을 해서 뭐 프로모션용을 한다 그러면은 실제로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유저들한테 노출이 되겠죠? 프로모션용. 또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전환 매출액을 늘리기 위해서 광고를 좀 돌리는 거잖아요. 광고 수익률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전환 캠페인을 많이 활용을 하시고, 전환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트래픽과 별개로 픽셀을 설치를 해서 구매 추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픽셀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용이한 게, 장바구니 유저들을 픽셀로 심어서 장바구니가 몇 명한테 담겼는지 또 추적이 가능하다, 아니면은 우린 장바구니 말고 구매 전환을 목적으로 할 거다 라고 이렇게 좀 다양하게 설정이 가능하고, 장바구니 유저를 했을 때는 이게 모수가 훨씬 더 많이 쌓이잖아요. 어쨌든 구매를까지 할 때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고, 장바구니를 10명이 담았다면 실제 장바구니 담은 유저 중에 구매 전환까지 일어날 확률이 조금 저조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픽셀을 장바구니로 심었을 때, 그리고 구매 완료 목적을 이제 장바구니로 했을 때는 실제로 모수가 더 많이 쌓이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머신러닝이 더 많이 활성화가 되겠죠. 그래서 조금 예산이 적고 모수를 좀 많이 확보를 하고 싶다고 할 때는 구매 전환 목표를 최종 이제 구매 전환으로 하지 말고 한번 장바구니로 설정을 해주셔서 좀 모수 확보나 머신러닝 최적화를 목표로 운영해 보시는 것도 나름의 꿀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환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진짜 뭐 리타겟을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확실히 담아놓고 안산 이제 장바구니만 담아놓은 사람들을 위해서 네. 리타게팅. 그리고 이제 리타겟 같은 경우에는 제외도 가능하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외는 최근에 뭐 회원가입 신규 유저들한테만 받을 수 있는 혜택 같은 게 있잖아요. 포인트를 더 준다든지 아니면은 포인트뿐만 아니라 세일을 한 30% 쿠폰 더 받을 수 있다.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구매를 하거나 이미 회원가입을 한 유저들한테는 내 광고를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누수가 생길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 자사몰의 회원가입자 아니면 한 번이라도 구매를 한 이력을 타겟해서 제외를 시키면 신규 유저들한테만 노출시킬 수 있고, 아니면은 저 같은 또 사례는 공구 제품 같은 게 있어요. 이벤트성으로. 근데 그런 거 같은 게 공구는 보통 3개월에 한 번씩, 3, 4개월에 한 번씩 진행을 하는데, 요게 뭐 스킨케어 같은 제품에도 3, 4개월 주기로 많이 사용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타게팅 할 때 3개월 이전에 뭐 구매를 한 사람, 혹은 뭐 3개월 뭐 후에 구매한 사람들은 제외, 이렇게 좀 제외를 하고 리타겟 걸고, 이런 것들을 좀 교묘하게 교집합해서 활용을 하면 충분히 좀 적은 비용이더라도 성과를 낼 수 있는 캠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벤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메타에서 요즘 최근에 되게 밀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쇼핑 캠페인을 메타가 효율적으로 분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예산이나 아니면은
뭐 광고 노출 위치? 저 같은 경우에는 수동으로 하는 음. 편이었거든요. 페이스북이나 이제 인스타그램에서만 노출이 되게끔 설정을 하는 편이었는데 어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것도 이제 효율이 좋은 것들만 이제 머신러닝에 오로지 의존을 해서 좀 진행을 하는 매체예요. 그래서 머신러닝 활용 세팅을 할 때 자체적으로 좀 메타 자체 AI를 활용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어벤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성과가 좋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재별로 제가 좀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서 전원으로 돌렸을 때, 어벤타로 돌렸을 때 뭐가 더 좋느냐라고 해서 좀 했는데, 영상 소재 같은 경우에서 어벤타에서 잘 나왔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활용을 하면 좋고, 대신 요거는 뭐 노출 위치나 연령 제한 따로 못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금 간단한 세팅이 가능하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세팅을 해줄 줄 모른다라고 하면은 이 어드밴테이지 캠페인을 활용을 하셔서 메타 자체에서 풀어놓고 세팅을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에 뭐 효율을 확인을 해서 우리는 뭐 30, 40대에게 전환이 많이 일어나네? 아니면 우리는 확인을 해보니까 페이스북에서도 전환이 많이 일어나네? 라고 이제 활용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감을 잡으신 후에 그 다음에 전환을 활용을 하든, 그 다음에 리타겟 어떻게 상세 타겟팅 걸 건지 활용을 하든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메타 자체의 캠페인은 요거 말고도 뭐 잠재 고객이나 앱 홍보 뭐 이런 거 많이 있는데, 뷰티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 가지로 조금 좁혀서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서 대표적인 세 가지 설명을 드린 거였어요. 그래서 캠페인으로 또 뭐 추천하고 싶은 거나 아니면은 요 세 가지 캠페인에서 덧붙이고 싶은 내용이 따로 있을까요, 마케팅님? 저는 개인적으로 인지도 캠페인 말씀드리고 싶긴 한데, 이제 네. 사업 초기에 이제 인지도 캠페인. 사업 초기에 브랜드 인지도를 좀 각인시키고 싶으신 분들이 첫 출발하실 때 살짝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데, 이제 왜냐면 이제 1, 2, 3번 같은 거 같이 하실 때 살짝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서 살짝 말씀드리고 진행해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나머지는 소영 마케터님이 말씀해 주신 거여서 가볍게 말씀해 주시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 맞아요. 인지도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잘 언급을 하신 게, 저비용으로 만약에 다른 어벤타나 전환 캠페인이랑 활용을 했을 때 실제로 효율이 좋을 수 있고, 전환이나 어벤타에서 CPM 단가가 너무 높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과도한 경쟁에 의해서 이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차라리 노출수를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인지도 캠페인이나 트래픽 캠페인을 좀 저단가로, 만약에 예산의 비중을 2대 8이나 9대 1이더라도 이제 조금 저단가로 많이 좀 집행을 하면은 CPM 단가가 조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인지도 캠페인 혹은 트래픽 꼭 한번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내용 말씀드려봤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효율을 좀 좋게 나올 수 있을까 이제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 네, 그럼 이제 소재에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맞아요. 캠페인 다음엔 소재죠. 그렇죠. 소재가 매우 중요한데, 그럼 네. 어떻게 소재를 좋게, 효율 좋게 할 수 있을까? 물론 후킹성 높은 소재 제작 필수인데, 네. 이걸 어떻게 제작을 하면 좋을까 하고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네. 이제 경쟁사랑 비교를 했을 때 우리 제품만이 보여줄 수 있는 소구점을 강조를 해야 되는데요. 네. 소구점 중요하죠. 이렇게 됐을 때 짧은 시간 안에 그쵸.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SNS가 저희가 충동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게 짧은 시간 안에 확 눈안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충동 구매도 자극할 수 있는 거고, SNS 노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스토리형이나 릴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짧은 시간에 넘기기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짧은 시간에 눈에 띄기 때문에 너무 많은 텍스트는 조금 지양해달라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소재를 만들 때는 좀 너무 많은 텍스트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말은 소구점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말과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소재 하나당 소구점 하나 정도가 가장 깔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좀 많이 노출시키고 싶은 마음은 알아요. 자사 상품이 진짜 뛰어나고 브랜드를 좀 알리고 싶은 마음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예산이 한정적이면 만들 수 있고 노출시킬 수 있는 소재는 한정적이다 보니까 한 소재 안에서 좀 소고점을 좀 따다다다 넣어서 좀 오히려 눈에 안 띄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저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좀 그죠? 직관적이게 또 뭐 근데 소고점 하나 가지고 원칙이라기보다는 한두 개 정도만 그냥 맞아요. 간결하게 녹여내면 좋을 것 같고 좀 직관적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브랜드 이미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좀 이니스프리 같은 경우에는 그린색의 이미지가 눈에 띄죠. 그리고 뭐 스킨푸드 같은 경우에는 좀 주황색? 주황색. 그쵸? 맞아요. 좀 그런, 저 AMPM 하면은 주황색과 파란색 이런 것처럼 맞아요. 좀 자사 브랜드 이미지도 좀 입혀가면서 통일성 있게 브랜딩까지 함께 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소재가 아무리 여러 개여서 A/B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해도 브랜드 색이 너무 휙휙 바뀌면은 또 너무 좀 맞아요. 그럴 것 같고, 브랜드 이미지에도 영향이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은 저는 참고를 하고 소재 제작을 진행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처음이어서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저희는 이제 벤치마킹도 한번 해보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이제 뭐 우리 제품 홍보 처음이다, 뭐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일단 경쟁사 어떻게 하시는지 쭉 분석도 해보시고 우리 제품 수고점이 이렇게 많지만 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다른 경쟁사도 한번 봐보시고 이렇게 해보는 게 좋겠다, 벤치마킹 좀 해보시고 이렇게 좀 참고해보시는 것도 조금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경쟁사 분석 같은 거 할 때는 저희는 사실 광고쟁이들이다 보니까 사실 눈에 띄는 광고가 있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캡처를 다 해놔요. 그래서 캡처 다 해놓고 제 갤러리 함에 그 소재 레퍼런스 함을 만들어놔서 이제 소재를 만들 때 참고를 하거나 아니면은 제가 캡처를 했다는 거는 눈에 띄었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내가 소비자가 됐을 때 어떤 소재에 끌리는가를 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서 좀 그렇게 경쟁사 광고 같은 거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광고 이제 마케터 분들은 보통 메타 라이블러리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죠. 꿀팁! 메타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 메타 광고 라이브러리라고 치면은 그 링크가 나올 거예요. 그럼 거기에 접속을 하시고 만약에 광고하고 싶은 제품이 만약에 뷰티 제품 중에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패드! 패드, 스킨패드? 네, 스킨패드요. 그러면은 저기 들어가셔서 스킨패드를 검색을 해요. 그러면 스킨패드 광고를 돌리고 있는 업체의 소재를 저희가 짜르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필터를 해서 기간도 따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뭐 기간 설정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집행하고 있는 광고만 볼 수 있고, 아니면 이전에 집행하고 있는 광고를 볼 수가 있어서 좀 메타 라이브러리를 참고하시면서 좀 벤치마킹 하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여기서도 좀 필터를 많이 활용을 하는 게 기간 설정을 할 때 좀 오래전부터 집행을 하고 있는 거면은 저는 좀 가끔씩 요게 정답은 아니고 요 소재가 효율이 좋나 보다 라고 이제 표면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어쨌든 이 소재가 계속 전환이 나오고 있고 머신러닝이 최대한 깨지지 않기 위해서 소재를 뭐 변경을 안 하고 계속 놔두고 있는 거라고 이제 표면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필터 기능도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서 좀 메타 라이블러리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경쟁사 이제 다 캡처를 해둔다 했잖아요. 눈에 띄는 거. 최근에 뭐 메타 광고에서 좀 주의 깊게 봤던 뷰티 업종에 한정해서 그런 이미지 소재나 영상 소재 있으신가요? 저는 그 물속에서 안 지워지는 막 그런 되게 그거를 실제로 이제 영상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쵸. 그거 엄청나죠. 왜냐면 진짜 우리가 계속 언급을 했던 것처럼 맞아요. 다른 매체에서는 표현을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메타에서는 표현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 이거만큼 진짜 신뢰성 있는 소재가 없단 말이죠. 저 실제로 샀습니다. 이렇게 실제 인증, 맞아요. 구매까지. 샀어요. 그렇게 하면 좋은 거고, 저는 최근에 조금 활용을 한 게 저는 카탈로그 노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카탈로그를 노출을 시켜도 카탈로그만 광고를 돌리기보다는 밑에 그냥 좀 확장 소재 느낌으로 노출을 했는데 그렇게 제품 이미지만 노출시키는 것도 조금 나쁘지 않았고 이미지 소재인데 이미지랑 영상 같이 더 집어넣어서 이제 영상 소재를 활용을 하면서 옆에 이제 이미지까지 같이 첨부를 했을 때 요거는 이제 믹스가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영상만 노출시키는 소재, 이미지만 노출시키는 소재뿐만 아니라 이미지 안에 영상을 넣는다거나 뭐 영상 안에 이미지를 넣는다거나 이렇게 좀 복합적으로 활용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요거를 좀 많이 봤던 것 같고 아무래도 좀 심플하면서 모델이 잘 돋보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모델이 좀 무시를 아예 못하겠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 장원영님께서 이제 뭐 무대 같은 거 할 때 되게 광택이 나는 립을 많이 사용을 하세요. 맞습니다. 아니면 뭐 셀카를 봤을 때 좀 되게 듀 입술을 많이 강조를 하실 때가 있는데 맞아요, 실제로 맞아요. 만약에 뷰티 제품인데 장원영님이 그 모델로 계신 그럼요. 그걸 봤을 때 듀 입술 나도 될 수 있나? 이렇게 그럼요, 생각을 할 수 그럼요. 있기 때문에 모델을 조금 확대시켜가지고 좀 활용을 해보신다면 그것도 뷰티 업종에서는 좀 효율이 나는 소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와 더불어서 뭐 제품 프로모션 요거 맞아요.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구매 전환으로 확실하게 완전 이어질 되죠, 수 완전 있기 되죠. 때문에 만약에 프로모션 중이다 하면은 본래 원가 적고 찍 그거 놓고서 되게 가격 크게 강조. 가격 강조 이런 거는 꼭 한번 또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효율적이었던 소재는 지금 기억나는 건 요 정도인 것 같고 만약에 또 진행을 하다가 추가적으로 생각이 나면 추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A/B 테스트거든요. 이게 사실 시간도 많이 들고 좀 귀찮을 수 있는데 이건 정말 필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느 시간대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연령대에 어떤 소재가 효과적이었다.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있으면은 앞으로도 후에 어떻게 진행을 할지, 광고를 어떻게 집행을 할지 이게 이제 초반만 할 거 아니니까요. 계속 이 광고를 집행을 하셔야 되니까 이게 초반에는 시간이 좀 많이 들지언정 이 A/B 테스트는 정말 필수적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광고를 계속 하실 거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맞아요.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소재 A/B 테스트는 필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맞아요. 문구라든지 사진 소재라든지 뭐 위치라든지 이런 걸 좀 다양하게 테스트를 해보시면서 뭐 시간대라든지 이런 거를 좀 다양하게 소재 테스트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소재 A/B 테스트라고 하면은 소재 한 컷 만드는데 저희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그러면 소재 A/B 테스트 하려면 2건, 3건 이렇게 다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 말이 아니고 한 건을 만들 때 이미지를 왼쪽에 넣느냐 오른쪽에 넣느냐 요거에 따라서 성과가 그치. 되게 많이 달라지고요. 이제 이미지는 그대로 두는데 위에 문구를 1번으로 하느냐 2번으로 하느냐 그러니까 디자인적인 요소를 더 많이 만들어 달라가 아니라 그냥 그 디자인 똑같은 디자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좀 소비자들이 효율적으로 보일지 어떻게 하면 좀 눈에 띌지를 구상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이게 좀 번거로운 작업이긴 하지만 너무 좀 성대하는 거라고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좀 필수적으로 한 번은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아무래도 A/B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좀 트래픽 캠페인으로 많이 진행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아무래도 아까 말했다시 CPC 단가가 좀 저렴하고 노출수가 극대화하다 보니까 단기간에 진행을 했을 때 좀 확실히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건 트래픽 캠페인이다 라고 해서 저 같은 경우에도 트래픽 캠페인으로 많이 진행을 했는데요. 이게 만약에 프로모션 소재로 A/B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구매 전환을 좀 더는 놓치기가 좀 아까운 거예요. 어쨌든 이게 전환 목적의 소재인데 트래픽 캠페인으로 돌리는 게 너무 아까워서 전환 캠페인으로 한번 소재 테스트를 해볼까 해서 전환 캠페인으로 짧게 진행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요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만약에 좀 구매 전환 목표로 하고 있는 소재를 좀 소재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라고 할 때는 너무 트래픽만 고집하시지 마시고 구매 전환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전환 캠페인으로 단기간으로 돌리면 되니까 한번 그것도 조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느 캠페인으로 진행을 하든 소재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CTR이나 만약에 전환 캠페인을 돌렸다 하면 어느 소재에서 전환이 됐는지 오히려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기준이 생긴 거죠. 전환 캠페인으로 생기면. 그렇게 볼 수 있겠고 만약에 한 그룹 내에 여러 광고의 소재를 넣었다면 어느 게 노출이 많이 됐는지 왜냐면 머신러닝에 의해서 더 노출이 많이 되는 게 있을 거고 그 안에서도 클릭률이 높은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노출수나 클릭률 를 많이 보면 될 것 같고 노출이 많이 되는데 유입이 안 되면은
그거는 또 저율 소재일 수 있기 때문에 바꿔보는 것도. 그쵸. 같이 노출순하고 클릭률 고루고루 봐야 된다. 요거까지 하면 좋을 것 같고 전남 캠페인 활용도 충분히 가치 있다. 그래서 오케이. 뭐 플러스 트래픽까지. 왜냐면 CPC 단가가 저렴하니까 아무래도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뭐 A/B 테스트는 부담 없이 한 번쯤은 꼭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이게 A/B 테스트가 소재뿐만 아니라 광고단 안에 있는 문구들 있죠. 이렇게 딱 눈에 띄었을 때 첫 번째 문장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또 클릭률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재는 만약에 이미 소재 테스트가 끝났어. 그러면은 소재는 동일한데 문구 테스트 한번 진행해볼까? 라고 해서 문구 테스트까지 한번 진행해보면은 저는 나쁘지 않은 성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뭐 추가적으로 아까 우리 소재 또 효율적이었던지 아니면 좀 유익 있게 봤다던 소재 좀 생각나면은 저희 막 공유하기로 했잖아요. 네. 생각나시는 게 지금이라도 있을까요? 근데 이게 사실 정답이 없다고 저는 느껴지는 게 그 너무 많은 텍스트가 또 안 된다고 했지만 또 오히려 텍스트가 또 많은 건 또 읽어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좀 다양한 테스트가 필요하다고 느낀 게 또 테스트를 또 많이 넣어보기도 해보고 또 아니면 정말 사진만 넣어보기도 해보고 좀 다양한 테스트가 필요하다고 지금 또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혹시 그 구매하셨다던 그 물 같은 경우에는 네네. 물 세척? 그러니까 뭐 그거 뭐냐면 약간 워터프루프 이런 거. 맞아요, 네. 맞아요. 물 막 이렇게 쏟고 근데 그 중에서도 막 이렇게 화장을 하고 있는 그런 광고였거든요. 그거에는 그러면은 이제 그 영상이었어요. 영상. 소구점이 몇 개 정도 있었나요? 저는 그냥 너무 눈에 띄는 소구점은 워터프루프. 딱 하나? 네. 근데 진짜 맞는 게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많아도 뭐 구매 전환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유저 성향에 따라서 맞아요. 그래서 A/B 테스트가 필요하다. 맞아요. 문구를 몇 개 말씀드리고 넣느냐. 싶었어요. 맞아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뭔가 계속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자꾸 생각이 안 나고 뭔가 그러네요. 조금 애매하게. 이거는 또 추가적으로 생각이 나면 얘기를 하는 걸로 하긴 좋을 것 같고 저희 댓글 남겨주시면은 또 추가적으로 질문하고 답변 드리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지금 질문이 없네요. 저희가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뷰티 업종 메타에 관련돼서는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조금 다 돼서 마무리를 해볼까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뭐 광고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댓글 남겨주시면 바로 답변을 드릴 예정이고 오늘 저희가 꿀팁 그래도 나름 많이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떠셨을지 모를 것 같아요. 방송 끝나도 이제 위에 연락처나 맞아요. 메일로 연락 주셔도 언제든 상담 가능하니까 언제든 연락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라이브 내용을 이렇게 나중에 업로드가 돼서 다시 듣고 활용을 한다고 해도 이게 세팅을 하다 보면은 되게 상세적인 게 많아요. 사소하게 뭐 예산 설정 이 정도 해도 되는 거냐 아니면 머신러닝 깨진다던데 뭐 이거 변경해도 되는 거냐 이런 것 주면서 초보는 진짜 감이 안 잡힐 수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것도 편하게 뭐 메일이나 전화 주시면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뷰티 업종 혹은 메타 매체뿐만 아니라 타 업종, 타 매체도 저희가 광고 상담을 편하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라이브는 요쯤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지금까지 광고 퍼포먼스 1팀 권소영 마케터 김민아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